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한번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한번 좀 해볼 거예요. 한번 좀 해보게 될 건데 2차 방정식 모조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좀 봐볼게요. 2차 함수를 먼저 좀 나오고 싶은데 2차 함수를 좀 나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봐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은 x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굉장히 이제 구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의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게 보기가 편해요? 아니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게 더 보기가 편해요. 얘가 더 보기가 더 편하죠. 왜 그럴까요? 그죠? 문자가 있으면은요, 그 앞에 개수가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 앞에 개수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보기가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자 앞에요,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빼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A를 이렇게 빼줘요. A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 중요한 거는 그죠? x값만 우리는 좀 중요시하게 여길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x값 아닌 거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퀄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조금 보면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2a분의 b죠. 이거 아시죠,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하면 안 되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뭐냐면은 b라는 거는 a를 2배, 그러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몇 번 계산해 보면 딱 나오거든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2a분의 b인가요? 제곱이니까는 잠깐만요. 제곱이니까는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는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도 얘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4a 제곱하고 4ac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돼요.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봐봐요. x 플러스 2a분의 b는 이거 좀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일단 제곱하지 맙시다. 일단 계산부터 해보면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자, 위로 올라올게요. 보시면은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말고요 제곱 떼고 얘를 루트 취해봅시다. 루트를 이렇게 취해봐요. 이렇게 취해봐요. 됐죠? 이 제곱 이거 없애준 거예요. 제곱 없애준 대신에 루트 씌워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2a가 되고요, 분모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x 플러스 2분의 b예요.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지금 계속 나네요. 자,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x 플러스 2a분의 b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x 이퀄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좀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이 루트 씌울 때요, 이 제곱 없애고 루트 씌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당연해가지고 좀 안 적었는데 당연하면 더더욱 적어야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꼭 적어야 돼요. 네,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됐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가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정리하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려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이거요, 여러분. 공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오히려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러한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유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상하다고 제가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약간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왜 이러한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문제로 안 내냐면 이것도 다 외워요. 애들이 다 외운다고. 애들이 다 외워가지고 이거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안다 그래가지고 수학의 본질에 더욱더 다가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수학의 본질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공식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들을 풀 줄 아느냐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풀려면은 이런 어떤 공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적분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미적분에 대한 개념에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 없이는 어려운 문제 못 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거 어떤 이 공식 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공식 가지고. 근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까지. 아셨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여러분 가슴 깊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2차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고 2차 함수 한번 해볼까요? 네, 2차 함수 좋습니다. 2차 함수라는 건 일단 여러분 함수라는 건 뭐죠? 함수라는 거? 함수 뭐예요? 함수 영어로 펑션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함수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아셨죠? 함수는 펑션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펑션인데 펑션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능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마법의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의 상자. 몇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마법의 상자에 넣었더니 몇이 나오더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펑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 얼굴이 그러니까는 이게 카메라로 지금 제가 저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 화면이 약간 들쑥날쑥한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는. 그래도 뭐 제가 나중에 기기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기기를 바꿀 테니까 지금은 좀 참아주세요. 아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참수 같은 경우에는 2차식 있는 함수입니다. 2차식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돼요. 뭔 소리인지 되셨어요? 아니, y 값을 몰라요, 몰라요. 이 fx라는 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걸 y라고 쓰거든요. y 값 몰라야 알아요. 몰라요. 얘는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면 0이다 이게 아니라 계산하면 몰라요. 네, 몰라. 0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해봐야지 알아. 그게 바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건 그게 바로 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되셨어요?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도 여러분 별거 없어요. 특징도 별거 없습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울기 알죠? 기울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x축 변화량 분의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울기예요. 어떻게 써요?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에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는 숫자가 크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는 숫자가 큰 건데 기울기가 여러분 자 봐봐요. 요렇게 있는데 여러분 기울기가 크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아 이거 경사 높네. 아 이거 기울기 높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우 기울기 높네. 아 경사 높네 이럽니까? 그죠? 이렇게 가면은 아 기울기 높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렇게 그냥 거의 평지인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아이고 별로 안 높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기울기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기울기가 커지려면은 그쵸? A 값이 커야 돼요. A 값이 커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커야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커야 된다 이 소리예요. 델타 x에 비해서 델타 y가 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프 두 개가 주어질 겁니다. 함수 두 개가 있어요. 함수 뭐 두 개가 뭐 첫 번째 함수 fx, 그다음 두 번째 함수 fx 프라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의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요. x축은 똑같아요. 근데 y축이 얼마나 더 꺾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y 값이 얼마나 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그래프는요. 2,5 0,0하고 2,5라는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점을. 근데 어떤 그래프는 0,0하고 1,1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기울기는 2,1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근데 얘는 델타 x는 2고요. 델타 y는 5예요. 여기도 똑같이 기울기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델타 x는 2고요. 델타 y는 1이에요. 델타 x는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y가 더 크잖아요, 얘가. 그럼 뭐예요? 기울기가 얘가 더 큰 거예요. 네, 얘가 더 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되셨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얘는 x가 2고요. x 2 넣으면은 y는 5 된다 이런 소리죠. 그죠? x를 2를 넣게 되면은 y는 5 된다 이 소리죠. 이거를 1차 함수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차 함수라면은 좀 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아셨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에 기울기라는 거는 이 x제곱의 개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때 더 화끈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는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게 될 건데 봐요. 이게 그래프예요. x축, y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너무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x축, y축, 자, 이런 식으로 있을게요. 네.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축이라 그래요. 축. 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길이하고 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접히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축이라 그러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되셨죠? 네.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포물선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물선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포물선. 그냥 이건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있는 거 있죠? 맨 아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꼭지점이라 그럽니다. 네, 꼭지점. 꼭지점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가면은 꼭지점에 좌표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 네, 꼭지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3가지 정도라고 했는데 뭐 이거예요, 여러분. A야, B야, A 플러스 B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A야, B야, A 플러스 결국에는요 종류는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A하고 B.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A하고 B를 합친 거예요. 더 이상의 의미 부여 안 둡니다. 예, 이거밖에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예요. 이건 뭐냐면은 x축이고 y축이거든요. y축으로 q만큼 더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자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원래 y는 ax제곱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q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더 q만큼 이렇게 더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q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q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q입니다. 자 숫자를 넣어가지고 좀 한번 해볼게요. y는 ax제곱인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하고 y는 3x제곱이라고 그럴게요. 플러스 6의 그래프 a는 3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볼게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셨죠? 네. 일단 첫 번째로 1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이 되고요. 1에 넣어보면 6이 되고요. y값이에요. y값 1에 넣어보면 9가 되죠. 2를 넣어보면 12가 되고요. 4, 3, 12 2를 넣어보면 2, 4, 3, 12, 15가 되고요. 2를 넣어보면 2, 4, 3, 12, 18이 돼요. 3을 넣어보면 3, 3, 9, 3, 27이 되고요. 3, 3, 9, 3, 27, 31이 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33이 되겠죠. 4를 넣으면 4, 4, 16, 48이 되고요. 51이 되고요. 54가 돼. 한번 해보세요. 4, 4, 16, 3, 48에다가 51, 48에다가 54 이런 식으로 돼요. 됐죠?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봐봐요. y값이 어떻게 돼요? y값이 3만큼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3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3만큼 늘었죠 y값이. 6을 더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6만큼 더 늘어났죠. 3만큼 6만큼 3만큼 6만큼 3만큼 6만큼 늘어났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숫자만큼 y값이 증가하거나 y값이 감소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인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ax제곱 여러분
두 번째는 y는 그죠? y는 ax-p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이건 뭐냐면은 x축이 변화했다 이겁니다. x축이 변화했다 이거예요. 아까는요 y축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x축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가 아니라 x축이 옆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x 그죠? y 이런 식으로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y는 a x 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x축으로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y는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왜 마이너스 p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 뭐냐? 왼쪽으로 가면은 플러스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를 말을 하려면은 고등학교 가시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무슨 원을 이렇게 그려요. 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축을 뭐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x1, xy 이렇게 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하고 이제 함수값 구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점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부호가 반대로 된다. 여러분들의 상식대로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광전 효과도 찍어야 돼요, 솔직히. 광전 효과도 이 물리 파트에서 이 광전 효과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아까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있잖아요. 꼭지점은 뭘까요? 꼭지점. 일단은 0콤마겠죠. 네, 0콤마. y축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y는 q.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는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막 이러는데 축의 방정식 해가지고 진짜 별게 아니라요. 그래프 있으면은 뭐가 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축이잖아, 얘가 축. 그래서 x는 0이에요, 그냥. 네, x는 0.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뭐예요? 이러면 축의 방정식이 0이 아닌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축의 방정식이 p가 되는 겁니다. p.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잡혀 뭐가 되는 거예요? p, 0이 되는 거죠. y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얘하고 합칠 수가 있겠죠. 얘하고 합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p, q입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뭘 것 같아요? 축의 방정식 뭘 것 같아요? x는 p예요. x는 p. p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p, q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얘네들이 가장 기본 베이스고 얘는 그 둘을 적절하게 섞은 겁니다. 아름답게. 이게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진짜 보시면은 여러분 겉모습 한번 봐보세요. 얘하고 친해 보여요? 수학에서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수학에서 모든 방정식은 저는 안 친해 보였어요. 막 서로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발견해가지고 공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아셨죠? 좋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고 이랬으면은 뭐 2차 함수 뭐 다 끝난 거고 2차 함수 19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거 수학까지 개념은 다 끝냈어요. 네, 개념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0일이죠. 네, 12월 10일까지 개념을 끝내기로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내일이 문제인데 계획을 좀 짜볼게요. 또 무슨 계획을 짜려고 그러는지 자 봐봐요. 들어보세요. 자 12월 10일까지 일단 수학 1, 수학 1이 아니라 수학 3학년 거까지 다 끝냈어요. 맞죠? 자 12월 10일 다 끝냈고 12월 11일부터요 12월 15일까지 뭐를 할까요? 과연 뭐를 할까요? 과연 뭐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3일까지 수학 1, 그러니까 수학 2학년 2학기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뭘 할 거냐면은 수학 2학년 1학기 걸 할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수학 3학년 문제 복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수학 2학년 문제 복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날까지 제 기준으로 일단은 좀 아직도 많이 남았죠? 12월 31일까지 그죠? 얼마까지 많이 남았으니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 이때까지 2학년부터 3학년 것까지의 개념을요 완벽히 정리할 거고요. 완벽히 진짜 완벽히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의 역류도 이런 것까지 다 할 겁니다. 다 완벽하게 개념 정리할 거고 여기에 따른 문제들까지 웬만한 거는 다 풀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은 마무리 질 거예요. 솔직히요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럼 좀 비추합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지금 한다 그래서 막 어떤 실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그때 가가지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지금 개념을 엄청나게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개념 갖고 나는 풀었어요 라는 거를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개념이고 문제고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하고 그건 좀 하시면 좋겠어요. EBS에서 보면은 배움 너머라는 게 있어요. 배움 너머 수학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EBS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것까지 한번 좀 끝내봤고요. 2학년 2학기 게 1학년 거는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안 할 겁니다. 1학년 건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왜 안 할까요 여러분? 1학년 거는 마지막 통계 단원 정도 합시다. 근데 그 통계 단원도 별로 그렇게 큰 시간 할애해가지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 단원 시간이 남으면은 하고 확률 단원입니다. 통계 단원인가? 아무튼 그거 확률과 통계 둘 중 하나 그 시간이 나면은 하기로 하고 2학년은요 2학년 2학년 왜 2학년 1학기 거밖에 없죠 책이? 2학년 1학기 때 1참수 이런 거 배워요. 아무튼 2학년 1학기 것도 할 거고 2학년 2학기 것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 여러분들 혹시 말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학 같은 경우는요
힘과 운동. 그러니까는 이것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냥 가끔씩 있죠. 문제는 진짜 푸는 것보다는 뭐 어려운 문제 막 찾아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그냥 유튜브 가면은 광쌤이라고 치면은 하루 한 문제라고 있어요. 하루 한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 좀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 정도 풀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푸는 그 교과서만 충실히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창의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여러분 혹시 영어 혹시 조금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영어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신감이 있으면은 아무리 말을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면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그 듣는 사람이 이 학생이 이런 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는 대강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내일 뭐 좀 있으면 보게 될 거지만은 이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